72페이지 보자. 그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제 확률의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냐면 그 사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어떤 사건이 A라는 사건이 있어. 그다음 B라는 사건이 있다 치자. 그런데 A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위로 연달아 B라는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근데 연달아 일어났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바탕으로 그게 전체 경우가 되는 거야. 이 A라는 사건에 중첩되게 이제 B라는 사건이 일어난 건데 그걸 적절한 예를 들자면 약간 이런 거예요. 여자애를 골랐는데 그 여자애가 안경을 쓴 여자애일 경우 이제 여자라는 게 사건 A가 되는 거고 그 중에 안경을 쓴 여자가 B인데 이걸 안경을 쓴 여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여자를 고르는 게 사건 A면 그 중에 안경을 쓴 사람 이렇게 하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갖고 있는 또 다른 B라는 사건이 겹쳐서 일어난 거지. 이걸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요. 조건부 확률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 먼저 밑바탕이 되는 사건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분모로 내려가는데 먼저 일어난 사건을 뒤쪽에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짝대기를 긋는데 읽을 때는 바라고 읽어요. 바. 그 다음에 뒤늦게 일어난 사건, 겹쳐서 일어난 사건을 B라고 써. 그래서 이걸 읽을 때 B, 바, A 이렇게 읽어. 그래서 우리가 이 기호를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위에 겹쳐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난 거야. 겹친 거야. 교집합으로 나타내야 돼요. 교집합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자를 골랐는데 그 여자가 안경을 쓰고 있다던가 어떤 카드를 골랐는데 빨강색 카드를 골랐는데 그 빨강색 카드에 뭐 알파벳이 A가 써 있다든가 약간 그런 식으로 어떤 사건이 먼저 바탕이 돼서 그거랑 겹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때 그걸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고 먼저 일어난 사건을 뒤쪽에다 쓰고 나중에 일어난 사건을 연달아 겹쳐 일어난 사건을 앞쪽에다 쓰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조건부 확률은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조건부 확률 문제인가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늘 얘기하지만 확률을 풀 때 우리가 이게 파이를 쓰는 건가 H를 쓰는 건가 C를 쓰는 건가 P를 쓰는 건가 생각하고 푸는 게 아니야. 기호를 써서 푼다기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푸시면 돼요. 중학생들이 푸는 것처럼 푸시면 되는 거고 기호를 배우는 이유는 뭐다?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간혹가다 나오기 때문에 기호를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배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읽고 이거 이거네 하고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기호로 쓰지 않아요. 그냥 푸는 거야. 여자가 10명인데 그중에 안경 쓴 애가 3명이야? 이렇게 쓰지 이걸 기호로 이렇게 쓰진 않아. 그렇지만 공식은 외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고 이 조건부 확률과 더불어 우리가 이제 독립 종속 사건을 배우게 되는데 이거랑 좀 비슷하게 같이 나오는 게 이제 지난번에 배운 배반 사건이야.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모든 건 한글의 뜻으로 외우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한글의 뜻으로 외우자면 수학은 다 똑같은 뜻이야. 다 똑같은 뜻이야. 예를 들어서 독립사건 이러면 뭔가 독립됐나 본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 배반 사건도 우리가 배웠지만 교집합의 확률이 없는 그 사건을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얘도 말이 교집합이 없어? 그럼 얘랑 별개인가 본데?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독립사건도 독립적이야? 그럼 별개인가 보네? 그럼 배반이랑 뭐가 다르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뜻으로 외우면. 그래서 수학은 기호로 외워요. 기호로. 독립사건이 뭔지, 종속사건이 뭔지, 배반사건이 뭔지는 전부 다 기호로 외워야 되고 이 배반사건은 방금 얘기했지만 어떤 사건에 교집합의 확률이 0이 될 때 우리는 얘랑 얘 배반 사건이구나. A하고 B가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번에 배우는 독립종속은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라고 얘기하고요. 종속이 아니면 독립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결국 둘 중에 하나만 기호로 외우면 나머지는 자동 기호가 된다. 그럼 이제 독립이란 건 뭐냐?
뭐냐면 어떤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을 때 서로 독립적으로 일어나. 서로 독립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는 얘가 일어난다고 해서 얘가 일어날 확률이 이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 전혀 다른 사건이야. 주사위를 던졌어? 난 동전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야. 전혀 다른 관계가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 뭐 국어적으로 지금처럼 주사위고 동전이야 이렇게 얘기 못하는 게 어떤 사건을 따로따로 별개로 뭔가를 구할 수 있으니까 주사위를 던져도 짝수가 될 수 있고 홀수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예 별개의 사건 이렇게 하긴 뭐하고요. 그냥 얘가 일어난 사건이 이 B가 일어날 사건에 영향을 조금도 안 준다는 얘기야. 전혀 다른 사건이다. 그럼 그걸 기호로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기로 하냐면 이 PA, A가 A일 확률과 B일 확률을 서로 곱한 게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과 같다면 우린 이걸 독립사건이라고 한다. 그렇게 외우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식을 약간 해석해보면 A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을 구했어. 근데 B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을 구했어 또 따로. 그런데 내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일어난 사건의 확률과 똑같단 말이야. 그 얘기 뭐야?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든 따로따로 일어나든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독립사건이라고 부르고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요. PA 곱하기 PB가 A 교집합 B의 확률과 같을 때, 즉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과 각자 일어나는 사건을 확률을 구해서 곱했을 때 결과물이 같다면 우리는 이 AB를 독립사건이라고 한다. 그럼 종속은 뭐겠어? 같지 않으면 종속사건인 거야. 같으면 독립. 그러면 다음 중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밝혀라 그러잖아? 그럼 요 식을 구해보는 거야. 계산을 해보는 거야. 했는데 같아? 응, 독립이야. 같지 않아? 응, 종속사건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운 이 세 개의 사건이 독립, 종속, 배반이 무슨 관련이 있냐? 얘네들은 관련이 있지. 왜냐면 얘가 아니면 얘고 종속이 아니면 독립이니까 관련이 있겠지만 배반이라고 해서 독립이고 배반이라고 해서 종속이고 이런 건 없다. 배반 사건과 독립, 종속이 관련이 있진 않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다음 중 A하고 B는 배반 사건인데 A하고 B가 독립이 되냐 종속이 되냐를 물어보긴 해. 그러면 우리가 외울 게 있냐? 아, 얘가 배반 사건이면 얘는 독립이야. 얘는 종속이야. 이렇게 외울 게 있냐? 그렇진 않아요. 구해보는 거야. 전부 다 식으로 구해봐서 만족을 하면 배반, 만족을 하면 독립, 만족을 하지 않으면 종속 이런 거지. 이거를 배반이니까 얘는 독립이야. 이런 공식은 없다고요. 조건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달라진다, 결과들이. 그래서 우리가 뜻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 뜻은 식으로 외우는 거지 말로 외우는 게 아니야. 선생님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이 뭐가 달라요? 배반 사건은 그냥 교집합의 확률이 0인 거고 독립 사건은 식으로 외우는 거야. PA 곱하기 PB가 곱하기 생략해서 안 쓰는 거야. PA 곱하기 PB가 교집합의 확률과 같아? 그러면 독립이고 같지 않아? 그럼 종속이다. 이렇게 식으로 구해서 외운다. 이해했어? 한번 해볼게요. 그 옆에 173페이지, 173번 있는데 보시면 아니 뭐 방학식이라고 안 오고 뭐라고 안 오면 이거 수업을 뭐 듣나? 지희야 봐봐. 네 컴퓨터 때문에 여기 가려지지? 아니 거기는 보여요. 여기 보여? 네. 여기서부터 안 보여? 네. 근데 어디가 안 보이더라고요. 173번 한번 풀어볼게요. 컴퓨터 미쳐버리든지 해야지. 1번에 그러니까 지금 173번 같은 문제를 풀려면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이건 글씨로 돼 있는 문제가 아니라 기호로 돼 있으니까 결국은 기호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지금 조건을 이렇게 A 확률, B 확률, 합집합의 확률을 주고 뭘 구하라고 나왔냐면 B바 A를 구하래. B바 A가 뭐냐면 A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그 위에 더 겹쳐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조건부 확률 문제네. 그럼 이 공식을 외워야 된다고요. 먼저 일어난 게 밑에 전체경으로 깔리는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겹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걸 A 교집합 B로 쓰든 B 교집합 A로 쓰든 똑같아요. 알죠? 개 똑같다. 그러면 이제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얘를 구하려잖아. 근데 PA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집합만 알면 되는데 교집합이 없다. 교집합은 지난 시간에 덧셈 정리할 때 배웠는데 그 덧셈 정리라는 게 별게 있는 게 아니라 합집합 공식을 집합 배울 때 배웠잖아요. A 합집합 B가 A 더하기 B에다가 겹친 거 한번 빼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죠? 겹친 거 거기다 이제 P만 붙인 거니까 똑같다 식이. 그러니까 확률로만 하는 거니까 그냥 식은 개똑같다. 합집합 여기 있잖아요. 12분의 11이래. 그럼 여기가 12분의 11. 합집합은 A 더하기 B 하래. A가 6분의 5인데요. 제가 12로 통분해 놓을게요. 11을 한 거야. 2 곱해. 통분했어. A 더하기 B, B. 12로 통분할게. 그럼 여기다 4를 곱했으니까 4를 곱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을 빼야 되는데 교집합을 몰라. X로 하면 되죠. 그 X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저 X 앞에 마이너스니까 X 1로 넘겨요. 그럼 X는 얘 이거 두 개 더하잖아. X를 넘긴 거야. 이거 두 개 더하면 12분의 14야. 12분의 11이 와서 뺄 거야. 그럼 12분의 3이 나오니 약분하면 X는 4분의 1이 되겠죠. 여기다 넣으면 되죠. 이제 교집합을 구해서 4분의 1인 걸. 근데 A는 뭘 했어? A는 6분의 5잖아. 그럼 분수분의 분수니까 가까운 것끼리 곱해서 밑에다 쓰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 먼 것끼리 곱해서 6을 쓰면 이게 20분의 6이니까 약분하셔서 10분의 3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죠? 안 어렵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소 1번의 문제였고 소 2번의 문제를 잠깐 보시면 아 이게 뭐 컴퓨터 때문에 공간을 동작 쓸 수가 없네.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PA가 0.6이야. 사실 합집합 공식은 머릿속에 있어서 굳이 식을 쓰지 않고도 바로바로 구할 수 있게 해놓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얘를 구하래요.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조건부 확률인 건 가운데 짝대기가 있잖아요. 바가 있으니까 조건부 확률. 그러면 나는 얘를 쓸 때 뒤에 있는 걸 밑에다 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의 교집합을 위에다 얹은댔죠. 이렇게. 그런데 여집합이 너무 많아. 뜯어내. 여집합 너무 많네. B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PB를 빼면 되는 거지. 여집합은. 그 다음에 얘는 가로 안에 너무 여집합이 많으니까 가로 바깥으로 여집합을 줘 뜯어내면 뜯어 A 뜯었어. B 뜯었어. 뒤집혀야 돼. 합집합이야. 이렇게. 그러면 합집합의 여집합은 뭐다? 전체에서 빼면 되죠. 합집합을.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럼 보자. 문제에 뭐 나왔나? PB가 있나 봤더니 PB가 없죠? 대신 합집합 있어. 합집합은 PA 더하기 PB 빼기 교집합 0.3. 그럼 여기서 PB가 나오겠지. 사실 요 정도는 초등학교 문제랑 마찬가지야. PB 말고도 문자가 원래 두 개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밖에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거야. 저 PB 자리에 잠깐 X라고 쓸게요. PB 구할 거야. 얘랑 얘랑 먼저 빼면 0.3입니다. 0.3을 절로 보내서 빼면 X가 0.4가 되지. 그 X가 PB야. 얘가 0.4야. 방금 내가 구한 애가. 그러면 1 빼기 0.4니까 0.6분의 1에서 합집합 빼래. 합집합 여기 있네. 0.7 0.3 0점을 지우시면 6분의 3 약분해서 뭐 돼?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174번에 두 개. 도대체 모든 애들이 한 번에 오는 적이 한 번도 없냐? 오질 않네. 문자가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문자 두 개 모르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PA가 0.8이래. 지금 이 뜻을 몰라서 못하는 걸 수도 있다. 그러면 외워야 돼. 이
외워야지 이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조건이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럼 얘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얘가 교집합이 여집합인데 A하고 B가 있을 때 그림으로 나타내면 교집합의 여집합이 이 부분이야. 그래서 외운다 그랬는데 이게 A 빼기 B라고 똑같은 겁니다. 외우셔야죠. A에서 B를 뺀 게 교집합의 여집합이야. 여집합이 붙은 애가 빼지는 겁니다. 이 부분의 그림이 0.2인 거거든요. 여기가 0.이 색칠한 부분이. 그럼 생각해. 여기가 0점인데 A가 0.8이야. 이만큼이 0.8이야. 그럼 가운데 뭐가 있는 거야? 0.6이 있는 거 아니겠어? 맞죠? 근데 문제에서 뭘 했냐면 얘 구하래. 얘는 뭐야? PA분의 P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나 똑같아서 그냥 쓰는 거야. PA는 요만큼이잖아요. 여기는 0.8. 0.8분의 A 교집합 B는 여기가 A 교집합 B지. 여기 하얀색 부분 0.6. 0.6 뭐야 뭐야 0.6. 0점을 같이 지우시면서 약분하면 4분의 3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4분의 3 그렇게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식을 외우셔야 된다. 어떤 거요? 교집합의 여집합은 뭘로 바꿔? 보자마자 차집합으로 바꾸셔야 된다. 이거 그림이 똑같아서 외우는 거래죠, 우리가? 자주 쓰는 거다. 여집합이 붙은 애가 빼기가 되는 거야. 넘기세요. 그 다음 177번 보면 표가 이래요. 표가 이래. 지금 이게 조건부 확률인데 그럼 문제를 풀 때 내가 얘기했다 또 조건부 확률이냐를 생각하냐? 아니 생각 안 해요.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아. 이거 너무 쉽고요. 이거보다 어렵게 나오지만 조건부 확률인가를 생각하면서 풀지 않아. 그냥 풀어도 풀려요. 지금 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표를 볼 줄은 알아야 되는 게 여기 식중독에 걸린 애 걸리지 않은 애 음식 A를 먹은 애 먹지 않은 애 이렇게 하는 거야. 알죠? 그래서 뭐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임의로 택한 학생이 음식 A를 먹은 학생일 때 그게 전체 경우야. 뭐뭐일 때 그게 전체 경우죠. 제가 여기서 지금 누군가를 택할 건데 걔가 음식 A를 먹은 애래. 음식 A를 먹었다는 얘기는 여기 먹은 애 보여? 음식 A를 먹은 애. 그럼 몇 명일까? 음식 A를 먹은 애 몇 명일 것 같아 하늘아? 표 보면 60명이죠. 여기 먹은 애가 이쪽 줄에 있는 거야. 먹은 애가 이쪽 줄에 있는 게 먹은 거야. 그 음식을 먹었는데 식중독에 걸린 애가 52명이고 음식을 먹었는데 식중독에 걸리지 않은 애가 8명이니까 음식을 먹은 총학생은 60명인 거야. 그러니까 임의로 택한 학생이 음식을 먹은 학생일 때 즉 60명 중에 그 학생이 식중독에 걸린 애 찾으래. 식중독에 걸린 애 52명 이렇게 찾겠죠. 약분해서 답 쓰면 돼요. 그거예요. 178번 해보세요. 니네 문제가 나보다 많아. 178번 해보는데 조건부 확률인가를 생각해서 풀지 않는다고요. 그냥 풀면 돼요. 그거 가르쳐줄게요. 저 연달아 3개 풀게요. 다 똑같고 별로 그게 크게 없어. 조건부 확률이. 지금 하트가 그려진 카드가 12장이 있대. 그 다음 다이아몬드가 그려진 카드가 3장이 있대. 총 카드는 15장이야. 그런데 카드를 한 장씩 2번 꺼낸대. 한 장씩 2번 꺼내는 거랑 한꺼번에 2개 꺼내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 이런 게 달라. 조건이 나와. 꺼낸 걸 다시 넣지 않냐, 다시 넣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꺼낸 걸 다시 넣지 않을 거면 한꺼번에 2개 꺼내는 거랑 다른 경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달아 꺼내는 걸로 할 건데 카드를 한 장씩 2번 연달아 꺼낼 때 그 2번 모두 하트가 그려졌으면 좋겠대. 근데 꺼낸 건 다시 안 넣는댔다. 그럼 첫 번째 카드를 꺼낼 거야. 전체 카드가 15개야. 15개 중에 하나를 꺼낼 건데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냥 편하게 뭘로 쓰면 돼요. 15개 중에 꺼낼 거지. 15개 중에 첫 번째 하트가 그려져야 돼. 2번 모두 하트니까. 하트가 그려진 건 12장이 있어. 그럼 15분의 12의 확률로 꺼냈겠지. 첫 번째 연달아. 꺼낸 걸 다시 넣지 않았어. 그럼 한 장 꺼냈으니까 총 카드가 14장 남았어. 그 중에 하트 한 장 가져갔으니까 11장 남았지. 그러니까 14장 중에 11장이겠죠. 하트는. 이해갔어? 하트. 모두 하트가 그려진 확률. 다 계산해서 답 쓰면 되죠. 3, 5, 15. 3, 4, 12. 4, 2, 2는 4. 2, 7은 14. 35분의 22.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조건부 확률이라고 뭐 다를 게 없고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풀던 대로 푸시면 되는 건데 그냥 괜히 배우는 거야. 당첨제비 7개를 포함했대. 15개의 제비가 있대. 이 안에 당첨제비가 7개면 안 당첨제비가 8개 있는 거죠. 8개 있는 거야. 총 15개가 있는데 꺼낸 건 다시 넣지 않겠대. 이런 걸 잘 봐야 돼. 그래서
꺼낸 건 다시 넣지 않을 건데 현민이랑 유나의 순서대로 한 장씩 뽑을 거래. 근데 유나가 당첨됐으면 좋겠대. 그 확률 구하래. 얘가 당첨됐으면 좋겠다는 건 얘는 당첨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꺼낸 걸 다시 안 넣기 때문에 차례차례 꺼냅니다. 시작한다. 총 15개가 있어. 처음에 15개 중에 현민이가 꺼낼 거야. 현민이가 꺼낼 거야. 그런데 어떤 경우가 나눠지는 거야? 첫 번째, 현민이가 당첨이 되고 연달아 유나가 당첨이 돼도 유나가 당첨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현민이는 당첨이 안 됐어. 근데 유나가 뭐가 되면 돼? 당첨이 돼도 되는 거 아니겠어? 이해갔어? 결국 이게 유나가 당첨되는 거죠. 현민이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순서대로 꺼내고 다시 넣지 않으니까. 그럼 첫 번째, 현민이가 당첨되는 거 15개 중에 몇 개? 7개. 연달아. 이제 14개 남았어. 제비가 하나 가져갔으니까 현민이가. 근데 당첨 제비가 7개였는데 얘가 하나 가져갔으니까 얘는 6개 중에 뽑겠죠. 이해갔죠? 약분은 좀 이따 할게요. 두 번째, 현민이는 당첨 대비가 아닌 걸 뽑아야 돼. 15개 중에 8개 중에 뽑아야 돼. 맞아? 연달아. 유나는 당첨이 돼야 되는데 카드 14개 남았어. 그 중에 당첨 대비는 그대로 7개죠. 그대로 7개지. 얘는 안 당첨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서 쓰면 된다. 더한다. 잘 봐. 15분의 7 곱하기 14분의 6 계산하셔야 되고 더하기 얘 15분의 8 통분하기 싫어서 원래 곱하려고 그랬는데 숫자가 너무 커서요. 7일은 7, 7이 14 7일은 7, 7이 14 2일은 2, 2, 4, 8 2일은 2, 2, 3은 6 했다. 또 여기 15분의 3이야. 앞쪽은 15분의 3 뒤쪽은 15분의 4 합치면 15분의 7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해갔죠? 그 다음에 한 개 더 풀게요. 야, 얘가 중요해. 우리가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배우는 것 중에 가장 대표 문제인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저렇게는 뭐 우리가 늘 하던 것들. 요렇게 나오는 게 조건부 확률의 대표적인 문제인데 제가 식을 대충 썼거든요. 그 문제를.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를 읽어보면 좋겠는데 187번의 문제를 한번 눈으로 읽고 내 설명을 들어보자. 눈으로 한번 읽어. 그래서 보자. 읽었어. 그럼 내가 설명해줄게. 잘 봐. A하고 B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데 전체 생산량의 A 공장은 60%를 담당하고 있고 B 공장은 40%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퍼센트는 확률이에요. 확률. 그러니까 100 중에 60이야. 아, A 공장은 100% 중에 60%니까 약분하시면 5분의 3을 생산한다는 뜻이야. 60% 자체가 뭘 뜻해? 5분의 3을 A에서 생산하고 5분의 1을 B에서 생산한다.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퍼센트로 준 거고. 그런데 생산하는 와중에 그 전체 양의 3%가 불량품이래. 3%는 100 중에 3 아니냐?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3을 3%라고 쓴 거고 2%는 100분의 2겠죠. 불량품의 확률이야.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 게 뭐냐면 내가 택한 게 불량품일 때 그 부품이 A 공장일 확률 구하는 거야. 내가 택한 게 불량품이야. 어쩌다 하나를 딱 뽑았는데 불량품이 나온 거야. 근데 그 불량품이 누구 거? A 공장에서 나온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전체 경우는 뭐가 돼야 돼? 불량품이 돼야 되는 거야. 전체 경우. 불량품? 이런 거죠. 불량품은 A 공장의 불량품일 수 있고 또는 B 공장의 불량품일 수 있지. 이게 전체 불량품이야. 보이냐? 보여? 그래서 여기다 다시 쓰자. 혹시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불량품은 A 공장의 불량품일 수도 있고 또는 B 공장의 불량품일 수도 있죠. 이게 전체 불량품이야. 근데 그 중에서 뭐? A 공장 불량품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아, 그래? 그럼 여기 A 공장 불량품이 올라가야지.
전체 불량품 중에 우리가 찾는 건 A 공장의 불량품 이런 거죠. 조건부 확률은 대부분 어떻게 써지냐면 저렇게 써져. 즉 두 개 중에 하나가 무조건 올라와야 돼. 두 개 중에 하나가 올라오는 거야. 이게 이제 대표적인 조건부 확률의 문제입니다. 제가 구할게요. A 공장 불량품 한다. A 공장의 생산량이 5분의 3이야. 5분의 3 중에서 불량품이 100분의 3의 %야. 100 중에 3%. 이게 A 공장 불량품. B 공장 생산량이 5분의 2인데 그 중에 100분의 2가 불량품이야. A 공장 불량품, B 공장 불량품. 이해갔어? 그 중에 A 공장 거니까 이게 그대로 여기로 올라오셔야 된다고. 항상 그대로 올라와요. 그대로. 둘 중에 하나가 그대로. 이게 이제 답이겠죠. 그럼 이제 계산을 할 때 분수를 없앤다. 분수는 여기 500, 여기 500, 여기 500 지우면 되죠. 같이 500 다 지웠으니까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3, 3은 9 더하기 2, 2는 4 분의 3, 3은 9가 되겠죠. 그래서 13분의 9라고 답을 쓰면 된다. 이해가? 역으로 가보자. 188번부터 풀어서 이제 거꾸로 세 문제 풀어. 까먹지 말고 188번부터 푸세요. 독립종속 풀어볼게요. 독립종속. 그래서 독립종속 보면 190번 풀 거예요. 190번. 못 본 건 이따가 보여줄게. 190번 보면 12개의 공이 있대. 12개의 공이 있는데 홀수가 적힌 공을 A라고 한대. 홀수가 적힌 공. 그러면 홀수가 적힌 건 1, 3, 5, 7, 9겠지. 11까지 쓸게요. 이거 홀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사건이 A야. 그 다음에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래. 1, 2, 3, 6이야. 뭔지 알지? 원장쌤. 네. 도현이한테 그 엄마한테 문자 한 번만. 그래서 B가 1, 2, 3, 6. 그 다음 소수가 적힌 건, 야, 미안해. 맞지? 6에서 맞고. 2, 3, 5, 7, 12까지 있어, 얘들아. 소수, 11, 13은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지? 이해갔어? 이렇게 사건을 적었어요. 잘 보세요. 사건을 적었어. 이제 독립종속에 대해서 하는 거야. 배반도 해볼게. 배반. A하고 B를 쳐다보세요. A 사건과 B 사건은 교집합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얘는 둘은 배반 사건이 아니야. 배반은 교집합이 없어야 돼. 좋았다. B하고 C 쳐다보자. 2, 3, 2, 3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배반 사건이 아니야. 알겠죠? A하고 C 봐. A하고 C. 교집합 있지? 배반 사건이 아니라고. 배반 사건이 뭔지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독립종속 따져볼게요. 독립종속은 한글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국어가 아니잖아. 야, 나 왜 이렇게 문제 다닥다닥 붙었었냐? 이거 지울게. 문제 외웠어. 그러면 독립은 뭘로 따지는 거냐면 지금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맞는 거 고르래. 맞는 거. 지금 기억이 맞니? A, B가 독립이냐고 물어본 거야. 또 니은은 B, C가 종속이냐고 물어본 거야. 그 다음 얘는 A의 여집합과 C가 독립이냐고 물어본 거라고. 독립종속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해볼게. 야, A, B가 독립이냐고 물어봤으니까 PA 곱하기 PB가 교집합의 확률이랑 같다면 그럼 우리 A, B가 독립이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해했어? 식 한다. PA의 확률이요. 전체가 공이 12개야. 12개 중에 A의 사건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야. 나 홀수 다 쓴 거 맞지? 6개잖아. 아, 12개 중에 6개니까 PA의 확률은 2분의 1이야. 이해했죠? 이거 2분의 1이야. 곱하기 PB는 12개 중에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4개잖아요. 약분하시면 3분의 1이야. 이해했어? 이게 똑같냐고 물어본 거야. 교집합의 확률. 12개 중에 이제 교집합 센다. 교집합 12개 중에 교집합 1, 3 없죠? 2개만 교집합이지. 2개 먼저. 그럼 약분했더니 몇 분의 몇이 돼? 6분의 1 되지. 6분의 1 똑같지? AB 독립이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 시간 기억되는 거야. 그럼 니은 해본다. B하고 C를 해보래. B는 이미 여기 구해놨어요. 여기 구했잖아. 활용해야지. B가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니은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한다고? PB하고 PC를 한 개. 비교집합 C랑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한다. PB는 여기 아까 했잖아요. 3분의 1 이미 해놓은 거 활용하자. PC는 12개 중에 C의 확률 아니냐? C 하나, 둘, 셋, 넷, 5개네. 좋았다. 약분 안 돼. 는 교집합은 12개 중에 몇 개니? P 교집합 C 2개 교집합 할 거지? 교집합 한다. 2, 3밖에 없네. 2개. 그럼 얘 6분의 1이잖아. 6분의 1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같지 않네? 종속이야.
종속. 맞네. 같으면 독립, 다르면 종속. 이해했어? 그 다음에 이번엔 A의 여집합이랑 C랑 해보래. 좋아. A의 여집합 아까 A를 구했잖아. A를 구했으니까 활용해야지. A의 여집합은 1에서 얘 빼면 되지. 그럼 또 2분의 1이야. PA의 여집합이랑 PC랑 곱한 게 뭐랑 똑같은데 P의 A의 여집합, 교집합 C랑 같으면 독립이야. 거기까지 이해했어? 해본다. 얘 여집합은 A가 2분의 1 했으니까 A의 여집합도 2분의 1이지? C 한다. C 아까 여기 구해놨는데 C 여기 12분의 5. 뭐야 12분의 5? 이게 똑같냐고 물어본 거야. 야 이거 선생님 어떻게 한댔어? 교집합의 여집합 외운다 그랬지? 교집합의 여집합이야. 여집합이 붙은 애가 빼지는 겁니다. 여집합이 붙은 애가 빼기가 되는 거야. 그럼 C에서 A를 빼래. C에서 A를 빼시래요. 3, 5, 7, 9, 11. 3, 5, 7, 11 뺀 거지. 이해갔어? C에서 빼셔야 돼. C에서. 앞에서 빼셔야 돼. 그럼 앞에서 누가 남았어? 2가 남았잖아. 요거 2 하나 남았다. 2 하나. 그러면 얘는 12개 중에 1개 남은 거 아니야? 1개. 이해했음? 그럼 얘 계산하면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잖아. 다른 애? 종속. 종속이라고 썼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억 미음만 맞겠죠? 이해했을까? 그래 하나 니네가 풀어보자. 밑에 거 바로 193번의 문제를 쓰다가 말았지만 193번의 문제가 뭐냐면 A가 페널티킥에 성공할 확률을 줬어. A가 페널티킥에 성공할 확률 3분의 1에 그러면 실패 확률도 3분의 1인 걸 알고 있는 거야. 너네는 줬으니까 알고 있는 거지. B가 페널티킥에 성공할 확률이 4분의 1이면 실패할 확률이 4분의 1인 걸 알고 있는 거지. 이해했어? 하나 주면 하나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얘 문제 첫 번째가 뭐냐면 둘 다 성공할 확률 구하래. 둘 다 동시에 성공해야 된대. 그러면 얘도 성공 3분의 2 연달아 얘도 성공 4분의 3 샥샥샥샥 해가지고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둘 다 성공? 이해 갔어요? 안 어려워요. 두 번째는 뭐냐면 A는 성공했는데 B는 실패할 확률 구하래. A 성공, B 실패. 그치? 우리 히터도 안 틀었는데 왜 넣은 거야? A 성공, B 실패한다. 얘 성공 3분의 2 연달아 B 실패 4분의 1이지. 4분의 1. 야 이거 뭐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얼마? 6분의 1 이렇게 쓰는 거고. 세 번째 문제는 적어도 한 명은 성공했으면 좋겠대. 적어도 한 명은 성공했으면 좋겠대. 적어도라면 세 글자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전체 1에서 뺀댔어요. 너무 많아. 적어도 한 명 성공은 뭐야? A만 성공해도 되고 B만 성공해도 되는데 둘 다 성공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린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뺀다. 반대는 다 뭐다? 적어도 한 명의 성공의 반대는 전부 실패. 이해했어? 실패할 걸 뺀다. 그럼 얘도 실패, 얘도 실패. 아, A도 실패, 연달아 B도 실패. 그럼 1에서 12분의 1을 빼는 거니까 12분의 11이 적어도 한 명은 성공이겠죠. 알아듣고 있는 거지? 그래.